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실전투자대회 상위 3% 스티브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테마성으로 움직이고 있으면서 큰 수급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 관심 종목들 한번 모아봤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종목들이 이제 제가 관심에 넣어놓은 종목들인데 좀 많죠. 자, 많다는 건 이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하면서 이 중에서 내일 오전장에 이제 수급이 들어오고 이제 그 테마 중에 주력 테마가 보인다면 그 테마군들을 묶어서 집중적으로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을 거고, 동시에 이제 직장인이라고 하면 종가 매수, 그러니까 3시쯤에서 한 3시 20분 사이 살짝 보고 있다가 3시 20분에 이제 종가 형성될 때 3시 30분에 종가 베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이제 나오고 있어서 저는 이 작업을 이제 매일 하는 거죠. 그날 상승률 상위 종목이나 특징주를 이렇게 검색을 해서 보고 항상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관찰을 하는 편이고요. 보통 이제 핸드폰으로 이렇게 하고요. 집에 와서 이렇게 볼 때 찾을 때는 아무래도 이 HTS가 편해요. 뉴스를 검색하기도 편하고, 뉴스를 볼 때는 이제 여기 보고, 여기 보면 주식 호가창에 여기 뉴스라고 있죠. 자, 뉴스에다가 이렇게 넣어봐요. 검색어를 특징주라고 딱 검색을 해보면 이게 이제 어떤 개념에서 이렇게 올랐는지 핵심 테마가 나와요. 이렇게 보면 바로 요거 바른손이라는 종목은 NTF와 관련된 테마구나. 그리고 뭐 여기 NP 한번 볼까요? NP도 NTF구나. 맥스터, 자이언트 스텝 이런 거 같이 분류돼 있구나. 다날, 그리고 플래티어는 또 뭔지 이렇게 보면 특징주, 이렇게 여기다가 특징주 라고 검색을 해보면 NTF,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대충 이렇게 훑어보면 지금 현재 시장의 주력 테마는 NTF, 메타버스, 그리고 블록체인, 게임주 이런 것들에 이제 집중이 돼 있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뉴스창을 보면서 이렇게 매매를 하는 편이고요. 뉴스 특징주 분석은 매일매일 해요. 매일매일 집에 와서 이렇게 찾아보는 게 이제 습관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특징들이 보면 이렇게 이제 급등을 하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살짝 조정을 하죠. 이렇게 하루 이틀간. 그러면서 이제 거래량이 줄어요, 그죠? 줄 때 이제 저희가 3일선, 이걸 좀 크게 확대를 해볼까요? 이렇게 3일선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죠? 그럼 이런 3일선 꼬리 잡기 아주 잘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한가나 아니면 급등이 나오고 나면 요 봉 보이시나요? 요 봉. 이렇게 색칠하고 이렇게 11월 18일 요봉 있죠. 자, 요봉도 이제 우리가 매매하기 아주 좋은 자리거든요.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분석하는 영상들을 많이 이제 올리는데 여기 있는 텍스트부터 MP 쭉 해가지고 한 10개 이상 되는 종목들을 빠르게 한번 훑어보면서 기술적 관점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물론 이제 이게 기본적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그리고 자기의 비중 조절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제 그게 들어간 다음에 기술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라는 걸 익히면서 자주 보게 되면, 뉴스와 함께 연동해서 자주 보게 되면 이제 눈에 들어오게 되고 머리가 아니라 이제 손이 나가요. 딱 적당한 시점이 되면. 자, 그런 관점에서 텍스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텍스트 일봉 차트 보면 이렇게 급등을 하고 한번 위아래로 흔든 다음에 조정을 하고 있고, 특징이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요, 그죠? 자, 거래량이 준다는 게 포인트죠. 자, 그러면서 분 차트를 봐요. 저는 이제 15분 차트를 좀 많이 보는 편이고요. 15분 차트를 볼 때 이렇게 60선 근방에서 치고 올라가는 것들을 잘 봐요. 그러면서 이제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들어온 지점이 있거든요. 이렇게 볼까요? 여기 거래량 많이 들어왔죠? 여기도 많이 들어왔죠? 자, 그런 지점들에 이렇게 라인을 한번 그어보는 거죠. 이렇게 그어보면, 자, 그런 지점에서 이렇게 반등을 하더라. 라는데 이제 주로 이제 관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거기 근방이 15분 차트의 60선인 경우가 많아요. 이게 확률적으로 많다는 거지, 항상 그러한 건 없습니다. 주식시장에서 항상 그러한 건 없어요. 언제나. 그리고 이제 여기 3일선 매매라고 하면 이제 일봉 차트에 보면 이렇게 3일선 딛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보면 요게 3일선이죠. 이렇게. 자, 그럼 이런 3일선들을 어떻게 잡냐? 여기 이제 잡는 방법이 오전장에 잡는 거랑 오후장에 잡는 것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요게 이제 오후장, 요게 이제 오후장이 이렇게 끝나고 오전장에 툭
빠졌다가 살짝 반등한 건데 이것도 3일선이죠. 자, 그런 지점의 특징이 이렇게 거래량이 싹 들어오면서 치고 빠졌던 자리 있죠. 자, 요럴 때 요렇게 보통은 요 정도 딱 나와요. 근데 이제 요거는 그거 살짝 위에서 이렇게 반등을 해버렸고 그 반등 폭도 이렇게 보면 뭐 12%나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제 요 지점을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서 잡았다 하면 요것도 한 5, 6%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타를 하더라도 저는 이제 최소 5%에서 한 7% 그리고 한 10% 이상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구간이 있느냐라는 걸 보는데 그때는 이제 이 고점 대비 이렇게 쭉 내렸을 때 여기 지금 마이너스 17%잖아요. 적어도 이격이 이렇게 10% 이상 나오는 애들을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반등할 때 좀 더 탄력성이 크더라. 라는 게 이제 제 경험에서 나온 어떤 생각들인 거죠. 그리고 이제 MP 한번 볼까요? MP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이제 메타버스, 그리고 뭐 관련 뉴스를 보고 싶다 하면 특징주, 아까 뉴스창 봤죠? 거기다가 쳐보면 이게 어떤 테마로 움직이는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뭐 대단히 어려운 그런 뉴스 분석이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요런 자리들은 뭐 14,000원 자리에 이렇게 거래량 들어오고 여기서 빠졌고 여기서 또 빠졌잖아요. 그러면서 강하게 이렇게 돌파를 했어요. 자, 이제 요게 이제 아주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죠. 요게 이틀 거의 3일째 이렇게 쭉 올라갔잖아요. 자, 이제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3일선 매매를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일봉 차트의 거래량이 주는 시점, 지금 거래량 줄고 있잖아요. 꼬리 만들고 있고, 자, 이런 지점을 이제 손절 라인으로 놓고 매매를 한번 해보는 건데, 그 손절 라인을 놓는다라는 말의 그 의미는 내가 잃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미리 정하는 거죠. 자, 여기도 보면 이렇게 반등을 하는 지점이 이렇게 보이시죠? 자, 이런 데가 이제 3일선인 거예요. 그럴 때 여기서 꼭대기에서 여기까지도 이격이 11 정도 나오잖아요. 이격이 10 정도는 돼야 상승 구간이 나와요. 이렇게 상승할 때 전고점까지 올라가게 되면 적어도 어느 정도인지 볼까요? 10% 이상은 구간이 나와야죠. 이렇게 가면 14% 구간이 나오잖아요. 그럼 요거는 이제 전고점을 살짝 뚫고 이제 다시 빠진 거죠. 자, 그러면 요렇게 요 매물 여기 보이죠? 요렇게 매물. 요런 데는 이제 매물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데는 매물이 많다는 거예요. 요런 데는 이제 찍고 올라갔다가 다시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단타를 한다라고 하면 요런 지점 여기 색깔을 요걸로 해볼까요? 일단 요런 지점 금방에 오면 다시 또 매매를 해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런 지점을 기억했다가 다시 한번 또 매매를 해보는 거죠. 그 결국은 이 노란색 라인이에요. 요걸 순차적으로 한번 지워볼까요? 요거 지우고 요거 지우고 요거 지우고 요거 지우고 노란색으로 이렇게 쭉 꺼보면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 여기 요거는 이제 짧죠. 짧아도 7% 이상 나오잖아요. 특히 오전장에 이렇게 툭 빠질 때 반등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오후장보다는 오전장이 좀 확률이 높더라고요. 이제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것이 또 반드시 그런 건 아니라 라는 걸 이제 항상 기억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제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 넷게임즈 한번 볼까요? 넷게임즈도 보면 이렇게 거래량 여기 들어왔잖아요. 항상 이제 저는 이제 거래량이나 아니면 수급이나 그리고 차트의 자리나 이런 걸 많이 보거든요. 여기도 요 선들을 돌파하는 강한 상승이 여기 나왔어요. 그죠? 강한 상승이 나오고 나면 보통 이제 이런 데서 3월선에서 한번 반등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 음봉도 좀 잘 봐야 돼요. 이 중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빠진 건지. 근데 이제 우리가 그냥 보면 이렇게 쭉 빠졌잖아요. 그럼 요 자리는 다시 한번 매매를 해볼 수 있는 강력한 매수 포인트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반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이 꼭대기에서 이렇게 보면 이것도 한 18%에서 20% 이상의 하락이 있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올라갈 때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적어도 10% 이상 나오는 거죠. 이건 바로 하루 이틀 만에 11% 정도의 상승 구간을 맛볼 수 있는 구간이 생긴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도 이제 거래량 많았던 요런 거래량이 많았던 고점을 뚫고 올라갔다가 다시 조정을 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준다. 그러면 이제 매수 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요것도 15분 차트 분봉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15분, 30분 이런 걸로 봐요. 그럼 여기에 거래량 많이 들어왔죠. 그죠? 요런 지점. 그리고 여기도 한번 꼭대기 한번 만들었다가 빠졌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쭉 빠졌어요. 빠졌을 때 폭이 이렇게 보면 10% 이상 나오잖아요. 몇 프로 나오죠? 한 10% 정도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생각하는 거죠. 자, 여기는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자리다. 다만 내가 이걸 깼을 때
비중을 어떻게 조절할 거냐. 이게 이제 개인의 어떤 능력인 거예요. 여기서 전량 손절을 할 거라면 내가 처음에 들어가는 비중이 컸을 거고, 내가 전량 비중을 싫지 않았다라고 하면 일부씩 손절을 조금씩 해버리는 거예요. 19,000원을 깨면 손절 조금 하고, 그 대신 이제 요런 고점 또는 요런 저점을 다시 한번 요렇게 그려보는 거지. 이렇게 그려봐가지고, 그럼 여기서 분할 매수를 한 번 더 해서 1차 매수, 2차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금은 반덜어내고, 그리고 나머지 또 그 반을 가지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일부 내고 나온다. 뭐 이런 전략을 이제 쌓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거를 여기서 한번 샀는데 여기서 한번 사고 빠지는데 그냥 들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매매가 보통은 이제 초보 투자자들에게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한정없이 빠져요. 살짝 올라갔다 빠지고 올라갔다 빠지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빠지는 거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최종 마지노선은 이제 좀 잡아야 되는 거예요. 16,000원 요 정도에서 잡고 이걸 깨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량을 정리하겠다. 이런 생각 또는 전략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주식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주식 투자의 사실은 매력 포인트거든요.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이제 그리고 비즈니스온이라는 이 종목을 보면 요거는 거래 대금이 얼마? 요날 많이 나온 날 거래 대금이 얼마죠? 거래 대금이 1,400억 나왔네요. 거래 대금 많이 나오고 쑥 올렸다가 또 쭉 빼고 있죠. 자, 그런데 거래량이 없어요. 그죠? 거래량이 없다는 건 이날 들어온 거래량, 요때 들어온 거래량들이 요렇게 올리면서 여기서 다 차익 실현했을까요? 아니요. 차익 실현 안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자, 이거는 전체적으로 거래 대금 자체가 116억, 그 다음에 100억. 자, 거래 대금 자체가 적어요. 그러면 호가 공백이 좀 생길 수가 있는 종목이거든요. 자, 비중을 크게 하면 안 되겠죠. 이런 종목은. 내가 살 수 있는 어떤 공백들이 사고 팔고 할 때 공백이 생길 수가 있고, 여기 이제 점으로 이렇게 3일간, 이제 과열 국면에 가면 이렇게 호가 단위로 이제 매매를 하거든요. 실제로 거래가 많이 들어온 지점이 이제 이 지점이잖아요. 이 지점. 자, 이 지점에 거래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럼 요런 라인은 지지선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게 3일선 반등이에요. 요게 3일선 반등이에요. 그게 특징이 60일선 근방에서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물론 15분 차트의 60선입니다. 자, 요런 이제 특성이 있더라라는 걸 생각하고 오전에 툭 빠질 때 내가 한번 배팅해 볼 수 있느냐. 그걸 이제 뭘 믿냐면 요거를 믿는 거예요. 그때 거래량 들어와서 많은 돈들이 여기 지금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 지점을 지키고자 하는 어떤 심리적인 성향이 강하거든요. 그리고 요 꼭대기에서부터 이렇게 빠지는 것도 10% 이상이잖아요. 그럼 내가 이렇게 올라갈 때 10% 정도 먹고 나오는 거는 크게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첫 반등 또는 첫 급락 요런 게 좀 더 크게 나와요. 근데 이 두 번째는 좀 작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도 여기 어디에요? 이렇게 하면 8%는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점점 거래가 줄면서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 이렇게 보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전략을 짜는 거죠. 여기서 반등을 하면 여기 지금 한 차례 반등했고 여기 두 차례 반등을 짧게 했어요. 근데 이쪽에서 다시 반등을 하면 이제 세 번째 반등하는 건데 이게 처음에는 강한데 점점 약해져요. 그런데 이 지점을 깬다. 그러면 이게 훅 빠져요. 훅 빠질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10% 이상 이격을 쭉 주면 최소한 이격이 10은 나와야 돼. 20 정도 나오든가. 그러면 내가 여기서 한번 사서 여기까지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는 다시 또 매물의 역할을 하거든요. 매물대. 여기서 산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오면 팔려고 하는 심리가 작용한단 말이에요. 자, 이런 거, 심리적인 현상들, 어디까지나 주식은 심리전입니다. 심리전. 자, 요거는 넥스트라는 종목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전 고점에 거래량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요거 한번 보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선 그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지점에 오면 어떤 심리가 작용하냐면 여기 물렸던 사람들은 이제 다 정리하고 나가려는 심리가 작용하는 거죠. 다만 이제 이렇게 급등을 하고 거래량이 이렇게 실렸잖아요. 그러면서 쭉 올렸죠. 그럼 이게 바로 죽냐? 이렇게 쭉 빠지냐? 아니, 주식은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이렇게 거래량이 줄면서 더 이상 사는 사람이 없을 때 요쯤에서 다시 한번 더 끌어올리는 성향이 아주 강해요.
자, 모든 종목이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성향이 강하다는 특징을 알고 여기서부터 쭉 빼보면 한 10핀 2, 3% 정도 빠졌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 분 차트 보면서 한번 매수 타점을 한번 노려보는 거죠. 자, 그럼 짧게 보면 이미 요런 지점 있죠. 여기 거래량. 이렇게 볼까요? 거래량 들어온 이런 지점에서 이미 반등이 한 번씩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게 3일선 자리예요. 3일선. 특징이 오전장이잖아요. 오전장에 툭 빠지면 이렇게 매물대가 있는 지점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그게 보통 15분 차트의 60선 근방이라는 거예요. 이 근방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고수들은 이런 말을 하죠. 대충 살아. 이게 이제 딱 60선에 닿고 올라가는 놈도 있고 깨고 올라가는 놈도 있고 하여간 이 근방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요쯤에서 하나 사고 요쯤에서 하나 사고 요쯤에서 하나 사고 이렇게. 그래서 항상 분할 매수를 해야 돼요. 내가 산 가격이 딱 저점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또 한 번 더 반등 나오잖아요. 요거는 이제 반등이 작아요. 그죠? 작은데 이제 거래량이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팍 줄고 있죠. 이렇게 이렇게 볼까요? 색깔 이렇게 거래량이 팍 줄고 있고 일봉 차트로도 보면 거래량 줄고 있잖아요. 자, 거래량이 주는 어떤 라운드 피겨의 자리 85,000원 아니면 8만원 8만원 깨고 내려오면 조금 더 위험해지겠죠. 자, 요 양봉 이렇게 세 개가 쭉 나왔잖아요. 그런 걸 이제 중간 이상 빼고 이렇게 내려오면 물론 이제 요런 라인까지 생각해 볼 수는 있겠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샀는데 여기까지 들고 간다? 이거는 지금 손실이 너무 커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면 20%씩 손실 나는 건 크잖아요. 그래서 1차적인 손절 라인을 이점에서 정하고 그 다음에 밑에 왔을 때 다시 산다. 이런 전략을 펴는 게 이제 저는 좋다고 보는 거죠. 플래티어 한번 볼까요? 플래티어는 이제 역배열에서 올랐는데 이제 제가 자주 그 유튜브 영상에서 자주 올리는 게 여기 고점 대비 반토막 나고 나서부터 양봉 나오면 매매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쯤이죠? 요 양봉 종가는 이 반토막 위에거든요. 요것도 그렇고 한 요쯤 샀겠죠. 요쯤 샀으면 요쯤 종가에서 이렇게 보면 15% 이상 수익이 한번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또 빠진 거예요. 이 또 빠질 때도 한 66% 정도 요거 66%까지 안 빠졌네요. 다만 엔벨러프 근방에서 한번 이렇게 올라왔네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매매해도 이렇게 크게 상승폭을 주고 있고 자, 거래량 실렸어요. 자, 이걸 중요하게 저는 보는 겁니다. 항상 거래량 실리면서 이틀간 급등을 하고 지금 십자가가 하나 형성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분 차트 보고 매물대 찾는 거예요. 자, 일봉 차트 보면 여기 꼬리 여기가 이제 3일선 닫고 갔거든요. 15분 차트에 보면 또 오전장에 툭 빠진 자리 있죠. 자, 요런 지점인 거죠. 요게 이제 요렇게 쭉 보면은 요렇게 올라가려고 하다가 거래량 들어오면서 한번 머리 맞고 빠졌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올렸죠. 그럼 요런 데서 지지를 한다는 거예요. 자, 요런 원리들이 이제 차트에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이것도 12% 상승 주고 빠지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단타 매매를 할 수 있으려면 내가 매매하는 환경이 일단은 가능해야 되겠죠. 직장인들은 힘들어요, 그죠? 직장인들 중에서도 이제 특이하게 오전에 신가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중요해요. 요것 좀 몇 개 지우고 볼까요? 자, 이렇게 이제 상한가가 나왔죠. 상한가 나온 날이 이제 요 날이에요, 요 날. 상한가 나오고 문 걸어 담궜어요. 자, 풀리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날 시가에 갭을 띄워요. 얘네는 갭을 몇 표로 띄웠냐면, 이렇게 보면, 안 보이니? 이렇게 보면, 자, 시가가 4%갭 띄웠죠. 자, 요거는 또 다른 어떤 매매 기법인데요. 여기에 갭을 띄우는 이 자리가 내가 한번 매매를 해볼 수 있는 자리라고 바로 직감적으로 알아야 돼요. 여기 일봉 차트로 딱 보면, 자, 요 날이거든요. 요 날 갭을 딱 띄우고 꼬리 주고 올렸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종합주가 지수가 하락할 때는 이렇게 뺐다가 이 시가, 요 시가 있죠. 요 시가, 요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이렇게. 요 시가, 요 날 시가를 돌파하는 이 시점이 단타 포인트인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 매매를 자주 하는 거죠. 순식간에 이제 수익이 나는 거예요. 5% 이상 수익 나면 이제 파는 건데, 이건 뭐 21% 엄청난 이제 상승을 이제 주는 거죠. 이런 구간들, 즉, 시가 갭에 한번 매수,
그 다음에 전일 종가 부분, 요런 부분이 지지의 역할을 하거든요. 요런 부분이. 자, 그런 부분에 오면 한 번 더 매수, 그리고 시가 돌파할 때 매수. 이렇게 세 번을 나눠도 좋아요. 아니면 내가 좀 더 안전하게 하겠다.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요 지점, 시가가 여기잖아요. 여기를 돌파할 때 매수하는 거죠. 여기를 돌파할 때. 그러면 이제 순식간에 수익이 나는 이런 현상이 자주 생겨요. 그리고 이제 30분 차트로 보면 그 책을 쓴 사람들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여기 21선 30분봉 차트에 21선하고 5일선하고 여기 지나가잖아요.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오전장 3일선인 거예요.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서 보면 이게 3일선이지. 그 당시에는 그렇게 안 보이고 3일선에 닿았나? 안 닿았나? 약간 애매한 그런 자리거든요. 그리고 여기 또 이제 여기 60선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꼬리 잡기를 자주 해보시면 좀 데이 트레이딩 단타 관점에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가능성이 크다. 그럼 요 종목은 비덴트인데요. 비트코인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가고 뭐 두나무 상장 뭐 이런 이야기들 다 엮여 있거든요. 요렇게 오르고 지금 이렇게 갭 하락했거든요. 갭 하락하면 이게 좀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버릴 거냐? 버리지 마세요. 이것도 두고 있다가 어디서 보냐면 자, 요런 지점 보면 여기에 이제 올라가려다가 빠졌고 여기 올라가는 척 하다가 여기 또 약간 애매하게 빠졌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걸 돌파를 하는 요날 시가의 갭이 얼마냐? 이렇게 이 시가가 4% 떴잖아요. 이렇게 4% 떴을 때 관심을 바로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매물대 라인을 돌파하는 시가 갭이거든요. 자, 이런 시가 갭은 시가에 바로 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아니면 꼬리 주고 시가를 돌파하는 시점. 그때 이제 좀 짧은 봉, 15분 봉이나 아니면 5분 봉이나 이런 거 보고 요런 지점이거든요. 앞으로 여기서 시작했다 바로 올리, 야, 이건 너무 시간이 빨랐다. 그죠? 이거는 잡기가 좀 힘들었겠네. 시가에 바로 투자하지 않았으면 뭐 따라가기 좀 힘들었을 거고, 뭐 따라갔다고 하면 이렇게 이제 25% 이상 상승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게 끝이냐? 아니에요. 이것도 끝이 아니에요. 자, 요런 지점 잘 봐야 돼요. 요런 지점. 자, 여기서 안 빠지고 이렇게 지지를 한단 말이에요. 요렇게. 그럼 요런 데서 다시 한 번 더 뻥 올릴 수 있는데 요때 이제 이격을 한번 체크해 보는 거죠. 이격 체크하려면 요거 누르고 자 여기서 꼭대기에서 여기까지 한 8.9%. 그러니까 이격이 좀 약한 거예요. 그죠? 이런 거는 했을 때 상승으로 먹을 수 있는 구간이 그렇게 크지가 않은 거죠.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 꼭대기에 가면 또 매물대가 나오거든요. 막 팔려고 하는 어떤 심리가 막 발동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 관점에서 또 접근을 해보면 요거는 구간이 먹을 수 있는 구간이 크진 않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LIG 넥스트입니다. LIG 넥스트 일봉 차트를 보면 자, 여기에 이제 꼬리 달면서 거래량이 이제 가장 많은 거래량이 이렇게 터졌죠. 거래 대금이 얼마냐? 2,350억.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여기는 귀신들이 출몰하는 구간이에요. 여기에 오면은 너도 나도 팔아제끼고자 하는 성향이 엄청 강할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가 바로 이 지점이거든요. 자, 이 지점에 가면은 아주 이제 위험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여기서도 충분히 반등을 나오는 구간이 여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찾을 거냐? 요렇게 반등 나오면 벌써 14%, 13%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런 거죠. 전날 이렇게 상승을 하고 종가로 끝났죠? 요게 11월 17일이에요. 11월 17일 일봉 차트를 봐요. 자, 11월 17일 일봉 차트가 요거예요. 요거. 그럼 요거는 이렇게 보면 직전에 있던 요런 매물 다 소화하고 시가의 큰 폭의 시가 갭 상승을 주면서 올려버렸단 말이에요. 자, 이러면 여기 있는 매물들은 이제 다 지지선의 역할을 하는 거지. 자, 그러면 55,000원 위에서는 매매를 해볼 만하다 라고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근데 이제 직전 고점에 찍고 빠졌던 이 지점 오면 다시 반등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항상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급등주 아니면 테마주를 매매하게 되면 시간이 되게 짧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대응을 빨리 해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내가 이날 종가가 아니면 이날 시가에 투자를 했겠죠. 그러면 이게 꼭 이렇게
올라가라는 법이 있어요. 이렇게 빠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올라가는 척 하다가 이렇게 쭉 빠질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어떡할 거냐? 이게 이제 고수와 하수의 영역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빠진다. 그럼 손절을 해야 돼. 무조건 손절해야 돼요. 이 손절을 못 한다는 건 내 계좌가 완전 박살날 수 있다 이거거든요. 이게 손절을 내가 100%못 한다고 하면 이거 깼을 때 절반 팔고 아니면 3분의 1 팔고 조금씩 정리해 가면서 어디를 노리냐? 다시 하단을 다시 한번 노려보는 거야. 여기 왔을 때 내가 한번 다시 산다. 해서 이제 평균 단가를 만들고 내가 여기서 발생했던 여기 이제 손절해서 발생했던 거를 메꾸고 나온다. 이렇게 계좌를 관리한다 이거죠. 한양디지텍 한번 볼까요? 한양디지텍도 요날 거래대금 이렇게 터지면서 올렸어요. 그죠? 자, 올리면 이게 이제 어디선가 조정을 받고 이제 반등을 할 거란 말이에요. 3일선 반등 생각했다면 훅 빠져버렸잖아요. 그래서 5일선까지 깨고 나서 다시 또 올라가는 현상이 생겼죠. 자세히 볼 때 이제 분봉 차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런 지점, 자, 꼭대기를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꼭대기 만들고 못 올랐는데 여기서 뚫고 거래량 실으면서 올라가면 여기는 강한 지지선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도 보면 내가 뭐 제가 보통 이제 이야기할 때 15분 차트의 60선 요런 데서 반등이 잘 나온다고 했잖아요. 여기도 물론 반등은 나왔죠. 근데 여기는 60선이 여기 있잖아요. 근데 여기 매수할 거예요. 이격이 없는데 여기 꼭대기에서 여기까지 이격이 지금 4, 5%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꼭대기 이렇게 주가가 머물렀어. 이렇게 머물렀다. 이 말은 여기 지금 매물이 많다는 거거든요. 여기만 오면 팔아제끼겠다라고 딱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이게 지금 13,000원에 끝났잖아요. 그럼 저라면 이런 지점에서 이미 청산하고 나와버려요. 그리고 여기서 샀더라면 이미 10%의 수익 구간을 이미 준 상태잖아요. 굳이 왜 이렇게 요런 라인에서 매매를 하냐고요. 깔끔한 곳에서 매매를 하면 되지. 자, 깔끔하다는 건 이런 겁니다. 자, 요거를 뚫고 올라가 버려. 주가가 요 위로 올라가 버려.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주가가 올라갔다가 다시 빠질 때 요 라인은 지지선의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반등하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일 이제 시가의 갭이 요쯤에서 딱 떴다. 떴는데 이렇게 꼬리를 주고 다시 돌파한다. 그러면 이제 이건 매수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유연하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다나를 한번 볼까요? 다나는 3일 동안 거래량 엄청 터뜨리면서 올라가네요. 자, 이렇게 올라가는 애들은 어디서 잡을 거냐? 저는 이제 14,000원 근방에 이제 라인을 하나 끊어놓은 거죠. 자, 여기에 거래량 한번 들어왔죠. 자, 여기도 12,000원 근방도 어떤 지지선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고, 여기도 거래량 들어왔는데, 여기도 꼭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꼭지. 자, 요런 꼭지를 만들고 거래량이 들어온 지점이 여기쯤 오면은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우리가 이제 이격을 봐야 돼. 이렇게 보면. 10% 이상 이격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전략을 짜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전략을. 여기서 내가 100%뭐 아니면 내가 비중을 한 번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선들을 짧게 잡아야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뭐 좀 나눠서 여기서 매수하고 그다음 요쯤 매수하고 13,000원에 또 매수하겠다 했을 때 뭐 여기서 반등할 수도 있고 여기서 반등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그냥 바로 반등할 수도 있고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고 분할 매수를 하면서 우리가 수익과 손실을 비교했을 때 수익이 조금씩 더 많이 나고 손실이 조금씩 작게 나게 계좌를 관리하는 이 매니지먼트다 라고 이제 주식 투자의 본질을 저는 이제 자금 관리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것도 이렇게 보면 한글과 컴퓨터예요. 이것도 보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여기 거래량 엄청 들어왔잖아. 얘네들 어디로 갔어? 얘네들 다 어디 갔어? 잠깐만. 거래량이 사라졌어. 아, 여기 있네요. 거래량. 자, 이렇게 거래량 들어오고 여기는 한번 치고 올라가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빠졌잖아요. 그리고 한참 조정을 하다가 다시 이때 거래량 실으면서 양일간 올렸어요. 여기도 이제 꼬리 보이시나요? 이렇게 꼬리, 여기 3일선 살짝 달고 꼬리. 근데 이 꼬리가 어디서 생기냐? 여기 상한가 나왔던 자리. 요거. 그죠? 여기 상한가 나왔던 요런 자리에서 반등이 이루어지잖아요. 이것도 분차트로 보면, 요런 자리죠. 여기 상한가 나온 자리에서 반등하고, 자, 요것도 상승폭이 요건 좀 작아요. 그죠? 이렇게 보면. 작아도 5%는 나오네요. 여기서 다시 또 5% 나왔죠?
이렇게 이제 수익 구간을 조금씩 조금씩 주는 거예요. 이거 이제 시가총액이 좀 큰가? 시가총액이 7천억짜리네. 좀 크니까 이건 이제 상승폭이 이렇게 크게 안 나오네요. 그래도 한 번씩 올라가기 시작하면 훌쩍훌쩍 오르는 그런 성향이 있고, 고점 대비 이게 이격이 작구나. 그러니까 적게 올라요. 여기 고점에서 이렇게 쭉 뺐을 때 한 10% 이상 이렇게 쭉 빼게 되면 이렇게 쭉 오르죠. 이제 그런 자리가 보통 어디냐? 여기야, 여기. 60선 자리. 60선 딛고 잘 반등해요. 근데 이날 만약에 이렇게 쭉 빼줬다. 그러면 이제 절호의 찬스인 거지. 그리고 이런 자리에 뭐가 있냐? 직전 고점이 이렇게 또 딱 있잖아요. 이런 자리에 오면은 오전에 툭 빠지면 오전에 이제 한 1시간 정도는 아주 우리가 이제 집중을 해서 이제 종목을 관찰해야 되는 그런 시간대인 거죠. 드래곤 플라이 요거 한번 볼까요? 드래곤 플라이 여기 거래량 들어왔죠. 자, 요런 지점 잘 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꼬리 반등을 한번 줬다, 그죠?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3일선 안 닿은 것 같죠? 근데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럼 나중에 3일선 쭉 올라서 나중에 이렇게 툭 다인 걸로 보여요. 그리고 이런 자리가 이날 시가가 어느 정도 나왔나 볼까요? 야, 야. 시가가 4% 떴다, 그죠? 여기 4% 떴다 꼬리 주고 올라갔잖아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이렇게 상한가로 끝난 이 종가의 자리는 지지선의 역할을 한다. 분봉 차트 볼까요? 자, 여기죠. 여기. 이게 바로 당일날 금방 이렇게 한 번에 매매가 완료되는 그런 구간이에요. 요게 이제 30분 차트에 21선하고 여기 11선 요 사이에서 이렇게 반등이 잘 나오고, 요게 이제 전일 상한가인 요 자리 있죠. 자, 요런 상한가인 요런 자리가 지지선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요런 데서 반등을 하는 이유가 이제 자주 나오는 이유가 그건 거고, 내가 좀 잘 모르겠다면 요게 이제 시가인데 이렇게 뺐다가 시가 돌파할 때 사는 거지. 그러면 돌파할 때 사면 순식간에 이렇게 16% 17% 수익이 나와요. 자, 요런 구간들이 3일선입니다. 3일선. 그럼 이게 끝났냐? 안 끝났어요. 왜 안 끝났냐? 자, 다시 또 분석을 해보는 거지. 자, 이제 고점 대비 어느 정도 빠졌냐? 10% 이상 빠지는 지점이 또 여기야. 이제 또 상한가 나왔던 이런 자리. 요런 자리잖아요. 여기서 반등 한번 했잖아요. 그럼 이 자리 오면 이게 또 60선이 또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쭉 위로. 그럼 이제 요런 자리들이 나중에 반등하는 자리가 또 되는 거고, 이게 보면 일종의 쌍바닥인 거지. 이렇게 올라갔다가 한번 툭 치고 올라가는 거,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왔다가 올라가는 거. 이런 형태의 매매가 아주 많다는 거죠. 거의 대부분 많이 그래요. 릭스 솔루션은 이렇게 조금 적은 폭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오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꼬리가 3월선에서 한번 반등했네요. 이런 거 15분 차트로 딱 보면 60선에서 땀박, 여기 마찬가지잖아요. 60선 근방에서 땀박 반등하잖아요. 그죠? 이거 좀 길게 볼까요? 이렇게 보면 여기도 그렇죠. 60선 근방에서 반등, 여기서도 반등, 여기서도 반등. 이런 것들이 다 3일선 매매입니다. 이렇게 오전에 반등하는 게 보통 보면 그날 바로 게임이 바로 끝나버리죠. 그리고 오후장에도 사실 반등 잘 나와요. 오전장에 이렇게 툭 빠지면 올라가는 그런 성격이 아주 강하다라는 거고, 이런 것도 한번 꺼보시죠. 여기 거래량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자, 요런 지점이잖아요. 이렇게 뚫고 올라가면 여기 이제 한번 실패한 흔적 있죠. 그죠? 뚫고 올라갔다가 다시 빠질 때는 요런 지점 딛고 다시 올라간다. 그게 요런 지점이다. 그때 이제 이격도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은 거지. 여기서 이격이 이렇게 보면 이것도 한 9, 한 10 정도 되네요. 이렇게 저는 이제 분석을 해서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거예요. 대동전자 한번 볼까요? 대동전자 이때 거래 대금이 얼마가 들어왔나 보면은 220억. 자, 220억 밖에 안 들어왔다. 이 종목은 아니지, 작은 종목이에요. 220억 밖에 안 들어온 거는. 이런 호가가 공백이 많이 생기지. 그리고 요런 데 보면은 거래 대금 봐요. 8억? 이게 너무 작다. 4억 2천? 거래 대금 89억? 야, 이런 거는 저는 안 해요. 대동전자는 물론 이제 이런 지점을 찾아볼 수는 있겠지. 이렇게 거래량 들어온 전고점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하나 둘 셋 뚫었죠. 그럼 이런 데는 지지하고 갈 가능성이 크다.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이제
호가에 공백이 많을 거예요. 거래대금 700억이나 1000억 정도는 나와야 되죠. 물론 이제 거래량이 줄고 있다는 건 좋은 신호인데 저는 이런 거는 약간 배제하는 편입니다. 큰 돈 들어가기 안 좋죠. 이런 종목도 잘 보면은 이렇게 직전 고점, 거래량 들어온 고점을 못 올라가고 상승 수렴했죠.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상승 수렴하죠. 상승 수렴형 패턴은 이 꼭대기를 돌파하면 큰 폭의 상승이 나온다. 라는 거 기억해야 되겠고, 아주 자주 나오는 패턴이고, 거래대금 1000억 이상 나왔어요. 그죠? 자, 이런 것도 분봉 차트 보면서 매매를 할 때, 15분 차트에 60선 딛고 잘 올라가요. 그죠? 근데 이런 지점은 이제 우리가 돌파 매매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고, 이렇게 돌파를 하게 되면 쑥 20% 이상 나오는 거죠. 자, 요게 이제 오전장에 잘 나와요. 그럼 이제 이게 또 고점 대비 이렇게 쭉 10% 이상 빠진 지점이 뭐 한 2,200원쯤 안 되겠어요. 2,250원쯤. 그럼 여기 있는 60선 위로 쭉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거래 들어왔죠. 거래 들어오는 지점에서 여기 투닥투닥 치고받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여기서 다시 또 올렸잖아요. 그리고 여기 2,600원, 2,200원 요 자리 이제 잘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빠진다. 오전장에 툭 빠진다. 그리고 60선 올라온다. 그러면 이제 매수 포인트가 이제 요쯤 형성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만약에 이게 틀렸다. 하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 전략을 이제 자기가 짜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밑에 또 지지 라인 이렇게 하나 더 있잖아요. 그럼 이제 1차 매수만 하고 1차 매수를 깼을 때 일부 손절을 하고 아니면 밑에서 한번 더 사고 뭐 이런 방법이 있을 거고 1차의 비중이 너무 많다 하면 그냥 빼버려요. 모두 다 털어버리고 다시 밑에서 한번 더 사는 거지. 그때 2200원에서 한 번에 살지 2100원에서 한 번 사고 2200원에서 한 번 살지 그거는 이제 개인의 전략인 거죠. 여기에 답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답은 없어요. 다만 이렇게 계좌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는 거 그게 이제 주식 투자의 본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외 종목도 갤러시아 그다음에 DKND, 버킷, 바른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중요한 건 이런 분석들을 매일매일 집에 오면 상승률 상위 종목 그리고 특징주 그다음에 오전에 딱 시작할 때는 요거 보죠. 오전에 9시 시작하기 전이니까 8시 한 반이나 8시 40분쯤 되면 예상 체결 등락률 상위 종목 여기 번호가 0183이에요. 이걸로 조회를 해가지고 그날 갭 상승이 나오는 애들을 잘 보고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애들이 여기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도 하나의 팁이죠. 하나의 팁이고 그다음에 특정 일자 상한가 나온 애들 상승률이 이제 큰 애들 상한가가 나오거나 상승 종목이 이제 상승률이 큰 애들 이런 애들 중심으로 이제 뉴스 분석을 하면 특징주라고 이제 검색을 해봐요. 그러면 이제 좀 더 많은 확률 높은 어떤 종목들을 찾아내기가 쉽다라는 게 이제 저희 매매 스타일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 조금 길게 했는데요. 이런 거 참고하셔서 매일매일 수익 내고 안전 투자 항상 포트폴리오 구성 이게 몰빵하면 안 돼요. 내가 텍스트에 몰빵을 해버렸다. 그럼 MP에서 이제 기획하고 있는데 돈이 없어. 이게 이제 보통 초보 투자자들이 이제 한두 번 실수에 빠지는 거고 저도 그런 실수 많이 했거든요. 그런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몰빵을 하지 않고 분산을 하세요. 열토막 내요. 총 자본금을. 열토막 내서 하나씩 사보는 거야. 그럴 때 이제 기술적으로, 기본적으로 분석이 끝나고 이제 사는 거죠. 그리고 테마 분석 잘해야 되고요. 테마는 A 군집, B 군집, C 군집으로 이렇게 유동성이 쭉 흘러가요. 이렇게 흘러가요. 오늘은 뭐 비트코인이다 하면 관련주들이 쑥 올라가고, 오늘은 원전이다 하면 거기 올라갔던 돈들 빠지면서 원전 쪽으로 또 쑥 돌아가거든요. 이런 어떤 순환, 테마의 순환, 이런 것도 이제 이런 종목들, 특징주와 상승률 상위 종목들을 자주 보게 되면 눈에 보인다는 거죠. 자, 그거는 역시 반복입니다. 자주 반복하고 또 보고 또 보면 그런 건 자연스럽게 생기기 때문에 항상 이제 공부하시는 그런 투자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드릴게요.